화면을 바라보세요.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강남이다. 개발이 막 시작되던 시절의 서울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곳은 베트남 호찌민시 2TM2팀입니다.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초고층 빌딩의 불빛, 도로 위를 끊임없이 흐르는 차량의 빗줄기, 잠들지 않는 도시, 빠르게 움직이는 리듬.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베트남을 처음 방문한 수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자비, 데자비, 기시감, 이미 한번 경험한 것 같은 느낌. 한쪽에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의 서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지금의 베트남이 있습니다.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느낌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도시의 속도, 사회의 에너지, 그리고 경제가 막 가속하기 시작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공기. 차로 가득 찬 도로, 밤낮 없이 돌아가는 건설 현장, 성장하는 경제가 만들어내는 소음.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젊은 세대의 눈빛입니다. 밝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이렇게 믿는 눈빛, 지금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다. 30년 전, 한국은 세계가 주목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베트남은 지금 그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PART의 문을 여는 빠르게 부상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바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지정학적 충격 이후, 세계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의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략적 리스크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차이나 플러스 원 차이나 플러스 원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최대의 생산 기지이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대체 거점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베트남이 선택되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 경쟁력 있는 인건비, 정치적 안정성, 외국 자본의 개방적인 정책, 세계 여러 경제가 둔화되는 동안에도 베트남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닙니다. 바로 베트남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베트남은 단순한 수출 국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가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항만과 물류, 연결 인프라가 동시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과거 한국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경제 도약을 준비하던 시기와 닮아 있습니다. 길이 열리면 자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PART, 3의 문을 여는 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큰 차이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에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약 32세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황금 인구 구조에 진입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구 피라미드의 하단은 넓고 안정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경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베트남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에 익숙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가 저축을 우선했다면 지금의 세대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경험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1억 명에 가까운 내수 시장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세계를 위해서만 생산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하고 있습니다. 펄트사의 문을 여는 한국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베트남에는 이미 거의 완성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시작해 부동산, 금융, 자본시장까지 대규모 첨단 산업 단지가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 호찌민시의 주택 가격은 지난 수년간 크게 상승했습니다. 중심 지역의 가격은 서울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산 가치 상승, 과거 강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베트남의 시장 등급 상향 가능성입니다. 변경, 전선, 프론티어, 시장에서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으로 승격될 경우 대규모 글로벌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 5의 문을 여는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베트남은 완벽한 시장이 아닙니다. 대도시 인프라는 이미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침수 문제, 계절적 전력 부족, 법과 제도는 아직 발전 과정에 있으며 새로운 투자자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의사결정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현실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리듬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2025년의 베트남은 과거 도약기에 한국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리스크를 보시나요? 아니면 기회를 보시나요?